여러분 혹시 3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단숨에 포기할 수 있나요? 저는 엘레나 리치, 이탈리아 로마에서 검사로 일하며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논리와 법조문만이 제 세상의 전부였죠. 그런데 약혼자의 충격적인 배신을 목격한 그날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도망치듯 떠난 서울에서 만난 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친 순간부터 저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남긴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 제가 평생 몰랐던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냉철한 검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완벽한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약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검찰청에서 늦게 퇴근한 저는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아파트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건 제 약혼자와 제 가장 친한 동료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엘레나, 이건 오해야. 약혼자 마르코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2년간 결혼 준비를 함께 한 사람이 이럴 줄이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3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요. 다음날 상사에게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엘레나, 너답지 않아. 넌 늘 강했잖아. 하지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후배 지울리아가 다가왔어요. 언니,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요? 저도 한류 덕후인데 정말 힐링된다고 들었어요. 한국? 저는 아시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뭔가에 이끌리듯 항공권을 예약하고 있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놀랐어요.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영어를 못하는데도 몸짓으로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르신이 오시면 젊은 사람들이 일어서고 로마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북촌 한옥마을로 갔습니다. 지울리아가 꼭 가보라고 했거든요. 골목길을 걷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 옛날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역사가 오래됐지만 한국의 전통 가옥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골목이 다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려는데 잘 안 되고 점점 해는 저물어가고.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길을 찾고 계세요? 한국어였지만 뭔가 도와주려는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네, 길을 잃었어요. 북촌 한옥마을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는 강현이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운동선수 같아 보였죠. 그런데 말투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아, 관광객이시군요. 저기 제가 차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강현의 차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옥을 그대로 살린 공간에 나무 테이블들이 놓여 있고 은은한 차 향이 퍼져 있었죠. 어떤 차를 드릴까요? 처음 오신 분께는 보통 녹차를 권해드리는데. 고마워요. 그걸로 할게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강현은 원래 유도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부상으로 은퇴했다고요. 그럼 지금은 왜 차집을 하시는 거예요? 조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한옥이에요. 처음엔 팔려고도 했는데 이 집에서 차를 마시고 계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싶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로마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강현이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로 한국에 오셨어요? 관광치고는.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약혼자의 배신 때문에 도망치듯 온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쉬고 싶어서요. 강현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한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이유를 아세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예요. 복잡한 생각들을 다 비워내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차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강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강현은 저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려줬어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까지요. 엘레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검사예요.
범죄자들을 기소하는 일을 하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잖아요. 정의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의가 뭔지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강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사연도 들어줄 줄 아는 검사가 더 멋진 것 같은데요. 차가운 법 조문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먼저가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법 조문만 보고 살았는데 정작 사람은 보지 못했던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났어요. 외할머니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엘레나,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내 안에는 동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때는 그냥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급히 로마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내 할머니는 복잡한 분이셨어. 전쟁 때 의료봉사단으로 한국에 가셨다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라.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집에 할머니가 남기신 상자가 있어. 그걸 한번 보거라. 다음날 어머니가 택배로 상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였는데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한국어로 쓰인 편지들, 흑백 사진들, 그리고 윤지라는 이름이 적힌 엽서들. 사진 속에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있었는데 외할머니와 정말 닮았어요. 아니, 똑같다고 해도 될 정도였죠. 강연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혹시 이 사람을 아시나요? 강연이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윤지 할머니라고 하는데 전쟁 때 실종된 여동생을 평생 찾으셨다는. 여동생을요? 네. 전쟁 때 헤어진 여동생이 이탈리아로 갔다고 하시면서 죽기 전까지 그 여동생을 그리워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 외할머니가 바로 윤지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강연과 함께 윤지 할머니의 고향 마을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윤지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윤지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전쟁 때 여동생과 헤어진 뒤로 평생을 그리워하시면서 이장님이 저희를 윤지 할머니의 조카분께 데려다 주셨어요. 어머, 정말 윤지 고모와 똑같이 생겼네요. 조카분이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모는 여동생 지연이를 찾기 위해 평생을 애쓰셨어요. 전쟁 때 이탈리아 의료봉사단과 함께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거든요. 지연. 그게 제 외할머니의 한국 이름이었던 거예요. 고모는 매년 지연이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요. 언젠가는 전해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편지들을 보여주셨는데 읽을 수는 없었지만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고모는 돈을 모아서 이탈리아에 편지를 보내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외할머니는 분명히 언니를 그리워했을 텐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조카분이 저에게 윤지 할머니의 유품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는 이탈리아어로 쓰인 편지도 있었어요. 이건 고모가 이탈리아어를 배워서 직접 쓰신 거예요.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연아, 네가 살아있다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을 거야. 언니는 매일 너를 생각한단다. 한국에 돌아와줘. 언니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차갑다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사실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사셨던 거예요. 마을에서 돌아온 다음 날 로마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귀 명령이었죠. 엘레나, 휴가는 충분히 했을 거야. 내일까지 복귀해. 상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강연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강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엘레나 씨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로마에서의 엘레나 씨와 서울에서의 엘레나 씨, 어느 쪽이 더 진짜 엘레나 씨 같은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로마에서 저는 늘 차갑고 완벽해야 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어요. 웃고 울고 화내고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남들이 원하는 엘레나로 살아왔구나. 완벽한 검사, 완벽한 약혼녀, 완벽한 딸로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엘레나로 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로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쳤어?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를 위해 노력했는데. 상사는 화를 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연에게 갔어요. 저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강연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비자는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국어도 배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찾아보고요. 강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2차 집을 함께 운영해 볼까요? 전통차와 상담을 접목한 힐링 공간으로 말이에요. 엘레나 씨의 경험과 제 차 솜씨를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몇 달 후 저희는 정말로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죠. 제가 법률 상담을, 강연이 차와 힐링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어느 봄날 윤지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외할머니가 쓰신 마지막 편지를 가지고요. 할머니, 지연이가 보낸 편지예요. 평생 언니를 그리워했다고 써 있어요. 무덤 앞에서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서 편지가 흔들렸는데 마치 윤지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당신의 미완성된 이야기를 제가 이어갑니다. 저도 강연도 행복해요. 그리고 두 할머니의 사랑도 이제 완성됐어요. 그날 저녁 강연과 함께 차집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거구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만난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다니. 그리고 제가 평생 몰랐던 제 뿌리를 이렇게 한국에서 찾게 되다니. 이제 저는 엘레나 리치가 아니라 그냥 엘레나예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엘레나가 아니라 제가 선택한 삶을 사는 엘레나 말이에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가끔 로마가 그립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약혼자의 배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걸 경험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인생의 갈림길에 서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힘이 되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요.